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라. 자,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라.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다. 자, 단순한 수다가 아닌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친구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귀기도 많이 사귀어요. 그죠? 근데 수다로 그냥 다 끝나죠. 그러니까 내 영적 수준이 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내가 친구한테 나의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구체적인 걸 내 스스로가 믿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상대한테 그 말을 그냥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해보면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고 친구한테 하는 말도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도 나한테 하는 말이고. 근데 그러면 우린 관계적으로는 내가 부모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한테 하는 말도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친구를 바꾸면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자기들 내 생각으로 나왔고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설득이 안 돼. 그 말로 인해 내가 설득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도 타인을 설득을 못 시켜요. 내 말 가지고 내가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묘한 반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그 말에 내가 설득이 되면 일단 살기가 편해져요. 타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타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든 없든 나하고 대화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쉬워요. 이게 좀 생활적으로 갖고 와서 쓰긴 좀 어렵죠. 워낙에 타인이 있다 보니까 내 심리적으로는 그 안에 타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타인을 볼 때도 자꾸 나를 보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을 바꿔보면 돼요. 생각을.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나 혼자 있어도 나한테 스스로 나를 설득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을 나한테 내가 좋게 만들어준다니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이나 생각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로 나온다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 시크릿 같은 것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계속 현실화 시키겠죠. 자기 신념으로. 그러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나와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심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 이게 컴퓨터라면 컴퓨터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겨졌고 어떻게 말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좀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바깥에 나오는 현상들이나 그런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나한테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 그거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기계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렇다 보면 굳이 내가 나쁜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상대방을 내가 설득시킬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자꾸 상대로 가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한테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지. 나한테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집중하기 위한 공부지 상대를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저 물론 똑같아요. 이렇게 보살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 또한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안 빠졌잖아요.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빠졌잖아요. 이 자리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라니까요. 네. 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공부를 위해서. 네. 이런 말들이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내 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신념이 나한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 네. 여러분을 설득시킨다고 제가 한다 하더라도 그 설득을 통해서 내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공부를 해서 진짜 제대로 누군가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친구와 도반이 돼서 이 공부 얘기를 계속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공부 자체가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익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네. 계속 다듬어지거든요. 그 설득하는 내 말에 계속 내가 거칠었던 게 계속 다듬어 간다고. 네. 그럼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내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네.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책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책도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도. 책을 내가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 타인이 쓴 책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책을 읽어줬잖아요. 어릴 때. 그렇듯이 내가 나한테 읽어주는 거거든요. 책도. 그 방향이 다 바뀌어야 돼. 이쪽으로 갔던 방향이 다 이쪽으로 가야 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보인다. 네. 우리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도 말로 나와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건 내 속에 없었던 건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툭툭 나와요. 근데 내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네 이게 되거든요. 네. 그 말을 해보면 자기가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더 명확해진다니까요.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자기가 자기한테. 우리가 왜 친구한테는 할 말보다 못하는 말이 더 많잖아요. 내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같이 살지만 남편이나 자식한테도 못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항상 내가 이게 내한테 정말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이렇게 빈 의자를 갖다 놓고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나한테.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심리학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 심리를 치료하는 부분에. 예. 이게 이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와 상상하고 있는 거와 말로 꺼냈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말을 했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두리뭉실해.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그게 나도 모르게 그걸 해보면 알아요. 본인들이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예.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걸 언제 하느냐. 부처님 앞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찾으면 돼요. 자기만의 방법을. 네. 부처님 앞에는 어떤 넋두리를 해도 아무렇게 다 받아주시죠. 다 수용해 주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집에. 예. 그 조그만한 말하자면 그냥 부처님 형상이나 탱화 같은 거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림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부처님 영상을 띄워서 해요. 네. 어떤 식으로도 자기가 편안하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길 찾아가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네. 자, 이제 또한 누군가를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친구 안에 존경할 만한 그 무엇, 인간으로서 어떤 동경을 품고 있음을 뜻한다. 예. 그죠? 그게 자기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경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저 친구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한다고 해도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를 근사하게 보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말을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적시적소에 탁탁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근데 결국 그 말이 내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근사하게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약간 매력 있게 생각하고 근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탄력을 붙어갖고 말을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예. 그럼 사람들이 뭐요? 와 이러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은 매료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그 심리적인 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의미가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의미 부여를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속이 꽉 차서 그럼 괜찮은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속이 꽉 차 있지 않아요. 그 말만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헛헛함과 그 공허함, 허무함은 오로지 누구 몫이? 자기 몫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근사하게 하고 알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더 처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의미를 많이 찾는 사람일수록 더 공허하다고 보면 돼요. 왜? 의미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가 내가 말하면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미는 가짜예요. 네. 그 가짜에 가짜를 계속 덧붙이니까 자기의 충실한 그 심리적으로 내 영적인 거는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충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말은 어눌해요. 말은 어눌한데 그런 표현도 잘 못해요. 근데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요. 어차피 말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소통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그냥 그 순간에 표현해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뿐이니까. 네,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한다 못한다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어차피 내 심리적인 거는 말로 안 되는 거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한다 해도 그걸 바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말을 해도 오해할 거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 나쁜 말을 해도 오해할 거니까. 굳이 그걸 바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 내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이 꽉 차면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말을 하면 사사건건 그걸 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 몫이 내 몫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사과를 그리고 사과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배로 받아들이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이거는 허다해요. 이 공부해보면. 네.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너무 상반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 식대로 또 이해해갖고 받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네. 자, 그렇기에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예. 이거는 친구를 사귀기 이전에 나를 사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사귀기, 봐요. 이걸 그렇기에 친구를 사귀고, 이거는 나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존경하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죠? 딱 바꾸면 되죠. 친구를 나를 바꿔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계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존경해야 돼요. 말도 나한테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더라도 밥을 차려 먹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한테 존경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상을 차리고 밥을 맛있게 주는 것도 보여지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지만 결국은 뭐야? 그게 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편 때문에 밥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존경하는 일이니까 내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먹기 위해서도 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신경 써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 타인이 없으면 함부로 먹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이 감사한 거죠. 내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를 더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타인으로 돌리지만 그것 또한 나한테로 돌리면 내가 훨씬 더 살기가 수월하거든요. 행복하거든. 저는 여러분한테 딴 거 안 말해요. 이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행복한 걸 해보라는 거예요. 행복한 걸, 진짜 행복한 걸 끝까지 해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듯이 다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걸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타를 받아도 내가 행복하듯이 그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도 저걸 하면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도리에 어긋나도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게 행복하구나. 그죠? 그럼 어느 정도가 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상쇄도 되고 내 마음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안해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다?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 보살님 말마다 맨날 요즘 보살님 묘하다는 소리 말해. 진짜 묘해요. 예. 그래서 이 공부가 참 묘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길을 계속 찾으면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바라봐요. 내가 했을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걸 하면 그 사람도 저걸 하면 행복하구나. 그래 만약에 도덕적으로 어긋난다. 네, 예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저렇게 해야 행복하구나 하면 봐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의나 도덕은 내 행복 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의미 부여거든요. 궁극적인 건 내 행복이잖아요. 네. 그 뒤에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회 간섭이 나오고 도덕적인 게 나오고 예의가 나온 거지. 실질적인 것은 나하고 더 궁극적인 건 실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은 예의에 어긋나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보든 말든 자기들은 교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람으로서는 예의가 어긋나지만 동물들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네. 아마 우리도 동물일 땐 그랬을 거라고. 원시 시대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지금 치장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문화나 간섭으로, 관념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보다는 더 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간다면은. 그죠? 내가 더 많이, 경계가 심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경계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드냐 하면 타인이 아니거든. 그 경계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네. 경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의 범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도덕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지금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규범이나 예의를 따진다면. 네. 그렇지? 지금대로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살아라면 지금 살겠어요? 못 살죠. 네. 못 산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네. 여기 익숙하니까. 네네. 역시 익숙하니까. 네.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그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때나 지금은. 내가 지금 조선시대 간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질 거 있을까요? 그죠? 그게 제가 요즘 뭐 폭군의 셰프? 그걸 제가 간혹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서 공부거리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넘나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조선시대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신라시대 사람 아니라고 해요. 우린 신라시대에 다 우리 내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메모리로 함장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신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조선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고려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언제나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어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도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삼국시대, 조선시대, 지금 21세기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형색을 조선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조선시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옷이랑 모든 거를 조선시대 사람으로 딱 맞추면은 바로 조선시대 사람으로 가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죠? 누가 그 사람을 현대 사람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또 믿고.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 연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만 하느냐? 나도 지금 바로 경복궁 가서 그 옷 입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시대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어서 그렇지 그건 나눌 수 없다는 건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고 신라시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고 조선시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은 너무 보살님들 보면은 극명해요. 이게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종갓집인 사람이 있어요. 그 종갓집에서는 그 옛날에 유교 전통을 다 따르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 지금 저한테 와서 얘기해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21세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거기 정신적인 세계가 거기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종갓집 며느리, 종갓집 딸. 근데 또 기독교 문화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서양 사람보다 더 서양 사람이 돼 있어요. 정신적인 게. 그 지배를 하니까.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더 많이 심리적으로는 서양 쪽이 더 지배가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21세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태만 21세기에 와 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21세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진짜 21세기에 사는 사람인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애들이 살 때 AI처럼 살아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들한테 예의 범절 강요하잖아요. 도덕적인 거 강요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지금 AI에 맞게끔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게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 애들은 AI로 21세기 자유롭고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로 애를 이렇게 긁어매려고 하는 거라. 얽어매려고 하는 거라. 이거 갖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애들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어긋나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늘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긋났고 그 위에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지금 애들도 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지금 어긋난 사람이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금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그래서 이 잡다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 보살님이 어제 그랬잖아. 난 그게 너무 자유롭다. 난 자유롭고 싶다. 근데 남편은 조선시대 여자를 원하잖아요. 나는 21세기 아줌마인데 조선시대를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말 대꾸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예 이걸 바라는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 나이에 60이 넘어서 이제 너무너무 자유롭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 근데 여러분이 애들이 그렇게 하면 또 예의 어긋나다고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타인을 보든 다른 사람을 보든 다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시대도 자유롭고 이 시대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그 상황 따라서. 네. 그래서 요즘 뭐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40대가 자살률이 1위라면서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우리가 세계적인 1위라 하더만 또 이제는 연대별로 끊어도 우리나라가 단연 독보적으로 1위예요. 세계적으로. 40대가 자살하는 이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연대가. 그러면 40대 지나고 나면 또 한 1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1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30대? 그 다음에 20대? 10대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 벌써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 심리 분석하고 정신적인 걸 얘기해보면 죽고 싶다는 애들이 10명에서 6, 7명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제로야. 그죠? 1이 안 되잖아요. 제로. 자살률도 세계 1위야.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인구로 보자면 멸종위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개체수로 보면은 우리가 이 시점을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생명은 최고 힘이 강한 최고 힘이 강한 곤충, 최고 힘이 강한 식물, 최고 강한 동물만 지금 살아있어요. 약한 것은 다 그 전에 도태되고 죽고 멸종하거나 이제 개체수를 바꿔서 달리 돌연변이로 태어나거나 이랬겠죠. 그럼 지금 태어나는 우리는 가장 독종이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뭐예요? 또 생물학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자살한다는 걸 뒤집어 보면은 개체수로 보면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모기들이 산란을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너무 여기가 힘든 곳이니까 사람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그 더위에 못 이겨서 죽듯이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도태된다고 생각하면 네,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도 생물이니까 사람이기 이전에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걸로 우리가 종을 나눠 봅시다. 심리적인 걸로. 네네. 우울종, 불안종, 두려움종, 폭력종, 그죠? 공황장애종. 네. 사실은 그게 종이 다른 거예요. 우린 또 큰 부류를 보면 사람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종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네. 그죠? 개미도 종자가 많잖아요. 우리가 또 볼 땐 똑같은 개미죠. 아, 개미네 해도 제대로 된 생물학자들은 이건 무슨 개미고 무슨 개미 다 종자가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고정관념종인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않으니까. 네. 그 심리적으로 우리 사람을 종으로 나눠보면 어마어마할걸요. 네. 뭐 동서양 이거는 뭐 시대별로 사람을 나눈 것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그 종이 심리적으로 나누면. 그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이 살아남을까요? 제일 독종.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심리적인 걸 수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우울종이고 고정관념종이면은 통합종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죠? 융합종 쪽으로 변이를 해야 되는 거야. 변이. 네네. 내가 행복종으로 와야 되는 거야. 불행종에 있으면 행복종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지가 행복종인지 불행종인지는 뭘 그렇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거는 AI 종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공부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 자기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분석하면은 하루 종일 놀아도 재밌다니까. 자기하고 놀아도. 예, 예. 남 볼 틈이 없어. 자기 보는 것도 너무 바빠. 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말하든 부모를 말하든 여러분은 언제나 나한테로 오셔야 돼요. 나한테로 와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걸 싹 바꾸면,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싹 바꾸면 공부의 질이 훨씬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4가지 덕을 지녀라. 자신과 친구에 대해서는 늘 성실해라. 네. 그죠? 이거 봐요. 자신과 친구에 대해서 늘 성실해라. 친구 빼면은 내가 나한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걸 성실하라는 거를 내가 뭐 엄청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해라는 걸 성실하는가 아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깨어 있을 때 나한테 성실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게 성실한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적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져라. 또 여러분 이 적을 바꿔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우울, 공황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예. 그죠? 이 4가지 덕이 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네. 내가 잘못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자신한테 내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봐주고 이해시키고 네. 내가 나 자신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저절로 돼요. 그게 저절로. 첫째로 내가 나한테 관용을 못 베풀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는 한없이 어떤 부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야박하잖아요. 그걸 바꾸면 돼요. 그 밖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의를 지켜라. 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예의. 내가 나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바깥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예의 말고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에 내가 나 스스로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나한테 욕을 한다든가 내가 나를 비난한다든가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한다든가 내가 나를 무시한다든가 그게 남이라면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가보면 바깥으로 보고 공부할 게 하나도 없죠. 소재 자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로 돌아가면 돼요. 네. 그게 공부예요. 그게. 네. 그럼 묘하다는 얘기를 저 보쌤처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묘하다는 얘기. 네. 묘해. 수고하셨습니다.